저번 영상에서 매력적인 리더는 진정성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쳐서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리에 깊이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숨겨지지 않거든요. 결국 삶에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만큼 충분한 성공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성공적인 경험을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의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위축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심각할 경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소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심한 상태만 잘 이겨내도 자신감을 가지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이전에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소심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함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소심함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는 혹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감정입니다. 좀 헷갈리죠? 이는 스피노자가 말한 소심함의 정의인데요. 그가 쓴 에티카란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원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 것을 원하도록 하는 감정을 소심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미래의 해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더 작은 해악으로 피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의 공포일 뿐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큰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공포를 택하는 마음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 직장 상사에게, 무례한 음식점 주인에게, 염치가 없는 친구에게 할 말을 못하는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 혹시라도 당하게 될 미래 해악이 두려워 그냥 자신이 좀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작은 해악을 택한 것이죠. 자신이 진짜 원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멈추는 것, 그리고 음식점 주인에게 한마디 해서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진짜 원하는 것은 버리고 정작 원하지 않는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원하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기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당당한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다가 잃게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약소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큰 행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작은 악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소심함이 삶의 태도가 되면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담대함이 태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자 성과를 내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서 할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항상 상대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겠습니다. 만일 미래의 악을 피하려는 욕망이 다른 악에 대한 공포에 의해 방해받아 그가 스스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경우의 공포는 당황으로 불리는데, 특히 그가 두려워하는 두 해악이 극심할 경우 그러하다. 문제는 담대함으로 얻는 행복 또한 크지만 리스크 또한 크고, 그렇다고 소심한 선택을 했을 때 공포 또한 클 경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 팀장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어져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회사에서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 들어온 임원이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라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고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 지시를 내리기 일쑤입니다. 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업무에 관한 스터디 모임 만들고 진취적으로 가슴 뛰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곤욕입니다. 본능적으로 감이 왔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를 더 다니는 것은 월급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5년만 더 젊었다면 앞뒤 안 보고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에이, 이것도 이러다 말겠지 하고 6개월 꾹 참고 다녔습니다. 그 꼴통 임원은 최대한 피하고 일은 그냥저냥 사고를 내지 않을 정도로 처리하고 팀원들과 의욕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도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자신이 월급만 벌어다주는 기계인가? 자괴감도 듭니다. 왜 좀 더 젊을 때 그 전문직 자격증을 안 따놨을까? 후회 막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살던 어느 날 퇴근하다 문득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3년, 5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산들,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같다. 돌아오는 길에 퇴사를 결심합니다. 담대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딛기로 하였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자본금이 얼마나 들지. 목표는 6개월 뒤 퇴사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마음에 다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 팀장이 이후에 이직을 했을지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적어도 지금 자신의 선택을 긍정하며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공포요.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도 공포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담대한 선택을 통해서 맞섰습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신 팀장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선택을 원망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서는 선택을 해야 하죠. 담대함과 겸허함이 소심함을 극복하는 핵심 마음가짐입니다. 소심함이 기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성격적 특징이라서 바꾸기 어렵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심함은 삶에서 굳어진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히 고백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백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끙끙 앓는 고통이랑 차여서 슬퍼하는 고통이랑 무엇이 더 큰 고통인가요?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 팀장이 담대히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겪는 고통이나 담대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는 고통이랑 저는 비등비등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대히 도전해서 실패해본 경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심함보다는 훨씬 값진 경험입니다. 한 번 차이더라도 두세 번 고백하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결론이 나야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죠. 인생은 모험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좀 더 나답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심함이 삶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담대함과 겸허함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더 행복하고 더 자기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즈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